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새로운 국가의 성립, 고려입니다. 고려는 어떠한 모습으로 통일을 이루게 됐는지 그 과정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에서 고려의 건국 살펴볼 텐데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려의 건국에서는 일단은 요 과정, 순서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왕건의 성장에서 성장 기반은 송악 출신의 호족 세력입니다. 태봉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태봉, 즉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는 내가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왕건, 마치 영웅처럼 등장을 한 왕건이 성장을 하게 된다. 자, 태봉의 왕이었던 궁예의 부하로서 후백제, 금성을 점령하는 등의 큰 공을 세워서 시중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궁예가 실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미륵불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포악한 정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비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그런 실정을 보이는 궁예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왕건이 훨씬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었고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왕건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왕건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고려의 건국 918년에 고려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나는 고구려를 계승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려로 이름을 짓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송악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그랬고 후백제와 무력으로 대립을 했었고 신라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데 신라와는 친선관계, 후백제와는 적대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왕건이 이끈 고려군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게 되면서 이후 고려가 우세되게 되었고 신라에도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순왕이 투항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후백제에서 왕위 다툼으로 견훤의 큰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로 귀순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후에 신라의 경순왕이 투항을 함으로써 고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신라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신라와는 친선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신라가 투항을 하게 되었고요. 왕위 계승을 놓고 후백제에서도 내분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투항했고 결국에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은 대내적으로는 호족 세력을 포섭했어요. 본인이 호족 세력이잖아요. 호족 세력은 지방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 지방의 세력이 중앙의 세력으로 올라왔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세력의 큰 호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 왕도 한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농민봉기 막 이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민생 안정에 힘을 썼었죠.
대외적으로는 신라와는 친선, 후백제와는 적대적 관계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삼국이 통일되게 되면서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지방의 세력이 중앙의 세력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신라에 비해서 좀 개방적인 사회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삼국의 유민들을 다 포섭했어요. 지배층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러한 모습들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다.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민족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너무 당연하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섞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민족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고려의 등장, 후삼국의 통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왕, 태조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의 정책인데요. 태조의 정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막 세워지고 좀 강력한 왕권을 등장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북진 정책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국호를 뭐라고 했지? 고려라고 했다. 그 고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나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정책이다. 북진 정책이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서경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곳은 평양입니다. 북진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았다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하게 되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곳까지 영토 확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또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안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빈민구제를 위한 기관을 설치했는데 그게 바로 흑창입니다. 그러면 빈민구제, 세금 감면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호족을 포섭한 거예요. 호족 포섭에서 보면 일단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태조가 여러 중앙의 여러 지방의 아주 세력가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내 사위야. 이러니까 어때요? 중앙에 더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혼인 정책 펼쳤고, 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왕씨성을 하사했어요. 왕씨성을 하사하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가족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끔 했었죠. 그런데 토지도 주고 성도 주고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유하는 정책만 펼쳤느냐? 아니에요. 혹시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신간 발음이 어렵네. 사신간 제도라던가 또 기인 제도, 이러한 제도를 펼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신간 제도는 중앙의 고위 관리를 지방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거고, 기인 제도는 인지를 삼는 거예요. 그 호족들을 중앙이 어느 정도 머무르게 하면서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든 거죠. 이러한 호족 포섭 정책이 있었고, 민족 통합 정책에서 보면은 여러 삼국 출신 세력들을 다 포섭했었고 지배층으로도 다 흡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려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은 후대의 왕이 지켜야 할 부분. 후대의 왕이, 우리 고려가 오래도록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강한 국가로 성장을 하려면 나 이후의 후대의 왕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켜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지켜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었고, 정계나 계백요서 같은 것에서 신하의 도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문화정책에서는 여러한 사상들을 다 수용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훈요 10조의 모습 한번 보고 올까요? 훈요 10조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태조가 이후의 왕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훈요 10조인데요. 제1조의 모습.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도를 닦아라. 불교를 중시한다. 서경을 중요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히 열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중요시 여긴다. 여러한 사상들을 다 소중히 여긴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훈요 10조에 담겨져 있고요. 태조가 후대의 왕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줘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훈요 10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계승의식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국호를 고려로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서경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정책인데, 광종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아주 크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왕권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태조가 죽고 나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요. 왜? 지방에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인정책 펼쳤죠. 너무 많은 거예요, 자손들이. 근데 서로 나도 왕잔데? 나도 왕잔데? 라고 하면서 나 왕을 이을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란을 억제하고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었는데요. 호족들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노비양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들은 무조건 다 해방이야 이거 아니에요. 평민이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인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노비들이 된 경우에 그 노비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족들의 경제적인 기반. 이때 당시에 노비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니고 경제권이었죠? 그러한 경제권을 이렇게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귀족들의 경제권, 군사력을 약화시키게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노비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럼 평민이 되면 또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국가 재정도 확충되지요. 그러한 방법을 썼고요. 과거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 전체가 다 결국에는 광종의 정책이 뭐야?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하게 되고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과감히 잘라버렸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왕권 강화로 이 결론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렇게 했었고요. 성종은 최승로가 건의를 한 시무 28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 우리 태조에서 불교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 봤죠? 불교는 종교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통치의 사상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유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무 28조의 내용 한번 보고 올게요. 시무 28조의 내용입니다. 자,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방의 관리를 파견한다. 12목을 설치하고 실제로 이렇게 관리를 파견했죠.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줄여서 백성의 부담을 줄이자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던 불교 행사, 종교적 행사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지출이 너무 크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서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폐지시켰었죠.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유교는
불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이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 너무 중요하지.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정치적인 부분은 유교를 채택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학 교육을 되게 진흥시켰어요. 발전시켰었고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고려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 그리고 시무 28조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시무 28조의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봤고요.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 짚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건국에서 보면 고려의 등장, 왕건의 성장, 그리고 후삼국의 통일까지 이러한 과정 우리 친구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태조의 정책에서는 우리 친구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북진 정책이랑 이 호적을 포섭하겠다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광종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2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성종은 딴 거 없어요. 요 유교 정치 사상을 받아들였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려의 건국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고려의 건국 해당하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5번 문제. 고려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신라에 대해 친선 정책을 취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경순왕이 투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1번을 봤고요. 지방 세력인 호족을 적대하여 공격하였다. 그랬다면 사실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족을 포섭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었던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이렇게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가지는 의의나 한계로 옳은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입니까? 아니죠. 통일신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고구려 중심의 민족 문화 다 섞였었어요. 다양한 세력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이룩한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의 모습인 거고요. 이전에 비해 정치 참여 세력이 축소되었다라고 하는데 지방 세력이 중앙 세력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육두품이 중앙의 정치 세력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해의 유민까지 포용하여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가지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고려의 건국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고려가 건국하게 된 과정,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순서 너무 중요하고요. 태조의 정책, 광종의 정책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